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단문장들을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그어서 구분하면 좀 더 좋죠. 이렇게 하면 문장의 구조가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쉽고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읽으세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i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단문장 번역은 팝송 영어 단문장편을 보거나 본인에 져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When I'm down, 내가 기분이 지쳤을 때. My soul is so weary, 나의 영혼이 너무 지쳤을 때. When troubles come, 고난이 올 때. My heart burdened be, 짐지워진 나의 마음이 존재할 때. Then I am still, 그때도 난 여전히 존재해요. Wait here in silence, 여기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세요. Until you come, 당신이 올 때까지. Sit a while with me, 그러니 와서 나와 함께 한동안 앉아 있으세요.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복문장은 8개의 단문장으로 구성된 문장인데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중간에 when이 또 써져 있는데 그것은 그냥 영어 가사 때문에 사용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and로 연결되는 거죠. 이럴 때도 맨 마지막에 한 번만 and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문장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어떠했을 때. 그리고 그 답은 5번, 6번입니다. 또 2개의 복문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황적 조건이 또 뒤를 따라요. 7번, 8번이 바로 그것이죠.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문장의 구조를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복문장 코드는 본인이 개발한 것으로 7가지 규칙이 있죠. 이것을 콤비네이션 하면 어떤 종류의 문장이라든 코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앞에 조건이 4개가 제시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f 대형입니다. 앞에 조건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는 문장인데 그 조건의 문장이 연속된 대등한 4개의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PR이라고 그런 겁니다. 복문장 PR, PR, PR. 이게
문장이 4개란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이 또 왔는데 그 문장이 앞에 두 개는 먼저 결과를 제시하고 뒤에서 상황을 설명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DW, do, while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결과도 또 연속된 대등한 문장 2개가 있고 그 상황적 조건을 제시한 문장도 또 2개의 연속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코드로 표현하면 전체적으로는 IT형, 괄호하고 PR은 문장이 4개라는 뜻이죠. 괄호 닫고 이 괄호는 앞에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IT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이픈이 붙었으면 뒷문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문장은 DW형인데 앞에도 2개, 뒤에도 2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기 때문에 괄호하고 PR,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하이픈하고 PR 이렇게 코드로 표시가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5번째 직역 후 의역입니다. When I'm down, my soul i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my heart burdened be.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내가 지치고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며 고난들이 닥쳐오고 짐지어진 나의 마음이 생길 때 그땐 내가 여전히 여기 있고 침묵 속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한동안 있을 때까지.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나면 훨씬 번역이 쉬워지죠. 그리고 발음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 띄워 읽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죠. 당연히 문장과 문장 사이를 끊어서 읽는 겁니다. 복문장 번역의 2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당신은 더 많이 나를 일으켜 세워요. Then I can be.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여기서 원래는 be up 동사 다음에 up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1번 문장에 up이 있죠. 그런데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이 1번 문장에 raise up처럼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를 두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를 보여드릴 텐데 동사 전치사 사이에 목적이 있는 경우와 동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가 있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an I pick you up 7 p.m.? 7시에 내가 태우러 갈까? 태우러 간다 할 때 이렇게 원래는 동사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뽑는다가 됩니다. I'll drop you off and pick you up at airport. 내가 공항에 내려주고 데려가고 다 할게. 이런 뜻이죠. Fill her up with diesel gas. 디젤로 연료를 채워줘.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은 기차 전부 여성으로 취급합니다. Can you pull the car over? 차를 세우겠어요? 혹시 도로에서 경찰한테 걸리게 되면 미국에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Can you pull the car over there? 저쪽으로 차를 세우라고요. Can you put me up tonight? 오늘 밤 재워줄래? Don't give me up.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복문장 번역의 3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 관계를 파악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번 문장의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2번 문장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뭐는 보통 그 자체로만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더 많이 그리고 than을 붙임으로써 얼마만큼 더 많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more than의 다양한 문장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해. 팝송 가사에 있습니다. More than 100 people were infected with COVID-19 a day.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뭐뭐에 감염되다 할 때 비동사 플러스 infected with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뭇을 갖고 병에 걸린 거죠. He made money much more than me. 그가 나보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번다는 거를 make money라고 그러죠.
It has already been more than 1 hour. 이미 1시간이 넘는 상태야. 뭔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완료형을 사용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볼 사항은 부사 already 위치가 been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has 다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위치를 설명할 때는 뭐 앞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 뒤보다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고 이 부사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데 앞에 위치하죠. 영어에서는 순서 다음에 위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구조를 표현합니다. 도표는 이 영어의 구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구조가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습관을 하면 영어를 완벽하게 문장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문장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문장에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이 온 거죠. 그래서 대는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어태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대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코드로는 AT라고 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5번째 직역구 의역을 합니다.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직역을 하면 당신은 일으켜 세웁니다. 나를 위로, 더 많이, 보다 내가 될 수 있는 위로. 의역을 하면 당신은 내가 위로 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Sometimes I think, 가끔 나는 생각합니다. I glimpse eternity, 영원까지 언뜻 보입니다. 글림스는 명사로 보면 짧게 보인다는 뜻이죠. 일별. 그리고 동사는 언뜻 보다, 아주 짧은 순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림스가 들어간 다양한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could catch a glimpse of him back on the road. 길 위에서 얼핏 그의 등을 볼 수 있었어. I glimpsed him back on the road. 같은 의미죠. 근데 그냥 봤다는 거죠. 볼 수 있었다가 아니라. I just took a glimpse of the drama on TV. TV에서 얼핏 그 드라마를 금방 보았어. You put me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glimpse eternity. 당신은 나를 받침대에 올려놓았어요. 너무 높아서 영혼까지 볼 수 있도록. 팝송 You Need Me에 나오는 가사죠.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2번 문장은 1번 문장의 think, 동사의 목적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 문장이니까 목적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ink의 목적어로는 문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 think that I can catch you at the airport tomorrow. 내일 공항에서 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친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캐치한다 그러죠. How do you think your father is? 너희 아버지가 지금 어떠신 것 같으니? Your father is 문장이 온 것입니다. 원래는 how인데 이럴 때는 맨 앞으로 how를 위치해서 사용하죠. 너희 아버지가 지금 어떠신 것 같으니? Do you think when they get married? 넌 그 사람들이 언제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니? get marry는 단순히 결혼하다 아니라 결혼식을 하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사는 경우는 그냥 marry라고 하지 get marry라고 하지 않죠. Let me think it's right. 옳은 건지 생각해 볼게요. 직역하면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What do you think this is?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앞에 문장 how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do you think what this is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what을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강조하는 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구조를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think의 목적어로 왔기 때문에 목적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문장 규칙 1번 5형식 중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5 패턴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3형식 세 번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코드를 표현할 때는 FP33이라고 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 직역구 의역입니다.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가끔 나는 생각해요. 내가 엿본다고 영원을 의역을 하면 나는 가끔 영원히 보이기까지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태치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